네,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좀 이제 자본주의 색채를 이제 많이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100만 유튜버만 딱 이제 가운데다 앉혀주시고. 저는 Y스트릿의 이대호라고 하고요. 올해 만 20년째 언론인 생활을 하고 있고요. 기자 출신으로 지금 경제 유튜브 Y스트릿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되게 감사한 게 이재명 후보님이 3년 전에 저희 Y스트릿이 지금 구독자 수의 10분의 1밖에 안 될 때 출연을 단독으로 해주셨었거든요. 너무나 감사드렸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놀랐던 게 주식시장에 대해서 저렇게 해박하게 알고 경험도 많고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라게 됐고, 덕분에 저희는 그 다음 섭외가 잘 안 됐습니다. 앞에서 이재명 후보님이 다 풀어놓고 가가지고 어떻게 저 정도 내가 할 수 있겠냐 해서 다른 분들이 좀 섭외를 못했다는 일장일단이심이 있었어요.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공부하시는 분입니다. 이재명 후보님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아까 우리 이소영 의원께서 슈퍼개미라고 했는데 저는 슈퍼는 못 되고 중개미 정도, 그 정도 되는 실제 개미였습니다. 지금은 잠시 공직 때문에 주식 투자를 쉬고 있는 휴면개미인데, 제가 아마 공직을 그만두면 다시 또 주식시장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그 되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약간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주식시장이 너무 불공정해지고 불투명해져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걸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안타까운 거는 한국의 이 자산시장,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자본시장, 특히 주식시장, 이 주식시장이 매우 불공정해지고 불신이 높아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탈출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대한민국의 이 금융시장, 이 주식시장이 이렇게 위축이 되면 사실 국부도 쪼그라들어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모두에게 불행한 일인데 그 해결책을 좀 찾았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5년 안에 코스피 5천 가능하다? 아니다. OX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 들어주셨습니다. 된다 이렇게 하면 내가 세모쯤 했을 것 같은데 네.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그건 가능하죠. 지금 사실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건 분명해요. 이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겠고 저는 제일 큰 게 이 투명성 부족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과거에 주식 투자를 할 때 아주 오래됐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이제 소형 잡주 뭐 이런 데 투자 많이 했다가 제가 IMF 때 다 날렸죠. 그 후에는 이제 교과서대로 우량주 장기 보유 이걸 해서 사실 거의 본전을 찾고 많이 수익도 좀 남겼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니까 이 우량주 장기 보유도 안전한 방법이 아니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뭐 회사를 물적 분할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알맹이를 빼가지고 분명히 우량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껍데기주 잡주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믿고 주식시장에 진입하지도 않고 탈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요 부족으로 당연히 주가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보면 소위 이제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고 그러죠. 뭐 그게 보통 당연히 1을 넘어야 되잖아요. 그 청산 가치가 1인데. 근데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주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0.1밖에 안 돼. 그러면 사실 이론적으로 보면 그 주식을 사가지고 회사를 청산을 하면 10배가 남는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주식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뭔가 다 비정상이죠. 주가 조작해도 처벌도 안 되고. 저는 요즘도 보면 저 주가 조작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프나 이런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총체적으로 주식시장을 망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든지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이런 비정상 요소, 그러니까 현재 우리 경제 산업 구조 상황 그대로 두고 객관적인 저희 펀더멘털이라고 그러죠. 그건 그냥 두고 이런 문제들, 산업 정책이 뭐 전혀 제대로 정부에서 제시되지 않잖아요. 도대체 한국의 경제와 산업은 어디로 가느냐? 정부에서 제시하는 게 없어요. 태양광, 재생에너지 그럼 그거 오히려 탄압하고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정책의 불안정. 그다음에 예를 들면 주식시장의 불안정, 기업 지배 경영 구조의 이 퇴행적인 모습, 또 뭐 한반도 평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만 싹 정리를 해도 저는 정상화되기만 해도 이론적으로 모천이 가능하죠. 배당소득 문제나 저 PBR 문제 이걸 해소하기 위한 법안 준비하고 계시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네. 너무 낮게 유지를 하고 있으면 이제 세제상 불이익을 준다든지 또 배당을 너무 안 해주는 그런 배당 성향 낮은 회사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세제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정책상의 불이익을 주면 반대로 얘기하면 좀 배당 성향 높은 데는 좀 이익을 주고 예를 들면 PBR이 좀 높은 데도 좀
인센티브를 주고 이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또 기분 나쁘니까. 이렇게 하기만 해도 상당히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이대호 대표님도 네. 질문해 주시죠. OX로 이제 답을 해주시면 네. 되는데요. 주식 투자하는 방법에는 이제 본인이 직접 개별 주식을 찾아서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네. 펀드를 통해서 간접 투자하는 방법도 네.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후보님이 훗날 다시 이제 투자를 하신다면 내가 직접 투자를 할 것이다 O, 아니다 간접 투자를 할 것이다 X. 저는 직접 투자는 이제 약간 위험 감수형이라서요. 네네. 저는 당연히 개별 주식을 투자합니다. 개별. 직접 투자 이야기를 하려면 이제 잠시 후에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좀 시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필요가 있는 거고요. 네. 지금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이 있으시니까 직접 투자를 하시겠습니다만 사실 저희 와이스트리트도 직접 투자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보는 그런 채널이긴 한데 저는 한켠에서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간접 투자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금융 산업이 네. 또 존재를 하는 거고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시장에 뭐 불신도 있겠습니다만 예전에 금융위기 때 도입이 됐다가 2012년 가입까지 종료가 됐던 장마 펀드라는 게 있었습니다. 장기 주택 마련 펀드 같은 네. 거 이렇게 장기간 투자를 했을 때 세제 혜택을 좀 받아서 사람들이 장기 투자 문화를 좀 네. 이어갈 수 있는. 근데 사실 그게 10여 년까지 없었거든요. 네. 그런 거 이제 도입하실 생각이 좀 있으실지요? 네. 사실은 이제 저는 주식 투자가 금지된 정치인이라서 이제 개별 주식을 투자를 못하게 돼 있는데 지금 펀드 투자는 현재도 가능하긴 하죠. 네. 그러나 어쨌든 이것도 말썽 나고 해서 아예 안 하는데 저는 장기 보유 주식 투자에 대해서 저는 이제 세제 혜택을 주는 거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시장이 너무 단타 중심이라서 정말로 그 데이 트레이딩이 너무 많잖아요. 예. 너무 편해졌고 사실 그 수수료 내면 남는 것도 없는데 어쨌든 그게 좀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유가 있죠. 장기 보유를 해도 이익이 없으니까. 장기 보유를 하면 확실히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이익이 없으니까. 근데 장기 보유 세제 혜택을 좀 도입하는 게 좋겠고 다만 이게 또 그런 게 있다고 하네요. 이 대주주들 있잖아요. 네. 지배주주들. 얘네 어차피 장기 보유를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혜택이 다 몰리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걱정도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그 부작용을 좀 제거하고라도 장기 보유에 대한 혜택을 주는 방법은 이 펀드 이런 데다 하면 괜찮을 방법이긴 하네요. 네네. 광고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제 뭐 금투세는 폐지가 됐으니까요. 그 시세 차익에 따르는 세금 양도세는 이제 물리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는 없을 것 같고요. 예. 네. 간접 투자 쪽으로만 더 생기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의 이제 산업 정책의 방향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한국이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 우위를 가지고 있고 가능성이 크다. 어느 산업 영역이 좋겠다. 이런 거 한번 얘기 한번 듣고 싶은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어쩔 수 없이 AI 개발 쪽으로 이제 가야 된다라고 보고요. 우리나라가 월드와이드 웹이나 인터넷을 우리나라가 개발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인프라 위에서 우리나라가 초고속 성장을 해왔듯이 AI 뭐 LLM 서비스를 우리나라가 개발한 건 아니지만 그걸 인프라로 해서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AI 서비스들은 이제 여러 가지 앱들이 나오듯이 무궁무진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 토대를 좀 많이 만들어주세요. 응용 AI. 예. 야, 뭐 저희 후보 개인 입장에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핵심은 뭐 AI를 중심으로 한 첨단 기술 산업. 뭐 이건 당연히 해야 되고, 뭐 응용 AI든 뭐든 해야 되고. 좀 이제 시장 투자자들을 위한 좀 마이크로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큰 틀에서는 이런 건의이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나라 국민들이 주식에 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과연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까? 그런 세상을 만들 수는 네. 없을까? 부동산에 기대지 않고 그러려면은 현금 흐름이라는 게 사실은 배당이 많이 나와야 하는데 대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많이 받았을 때 최고세율이 한 49.5%까지 가다 보니까 내가 배당을 해서 뭐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이 또 찾아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 이소영 의원님도 이제 발의를 해 주셨고 이재명 후보님도 그 말씀을 해 주셨어요. 네. 배당소득세를 조정해야 한다라는데 공감한다. 근데 세수 감소를 감수할 만큼 배당성이 올라가는지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사실 이게 기업들이 배당을 좀 많이 하도록 유인할 필요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선제적으로 세액 부담을 좀 낮춰줄 필요가 있는 건데 어떻게 좀 먼저 과감하게 결정을 하실 의향도 있으실지. 근데 이게 좀 복잡한 주제이긴 한데 일단은 대한민국의 투자 자산 중에 우리도 이제 자산 증식을 해야 되잖아요. 노후도 준비해야 되고 일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저축해 놓은 걸 예금이자 받아 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다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어요. 부동산 투자로 다 몰리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그 포트폴리오를 보면 부동산이 너무 압도적으로 높아요. 많아요. 예. 근데 이게 진짜 위험하죠. 부동산 가격이 어느 순간에 혹시라도
경착륙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심각한 일본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사실 대체 투자 수단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고 그게 사실은 금융자산 투자죠. 네. 그중에 주식 투자. 근데 이 주식 투자를 하는데 문제는 배당을 중국보다도 적게 해준다. 통계적으로. 중국도 사회주의 국가인데 거기보다 안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오래 해봤지만 배당 진짜 쥐꼬리만큼 네. 용돈 준 것도 아니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회사는 정말 튼실한데 그런데 그렇다고 주가가 많이 올라가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건 비정상이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투자 자산을 다양화하고 또 노후에는 부동산에서는 예를 들어 세라도 나오는데 주식에서는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잘 안 해주니까 사실 그래서 자꾸 외면하는 거예요. 주식의 배당을 늘리는 건 매우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노후 준비 노후 아니더라도 일단 일상적인 생계비를 일부를 이걸로 조달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그러면 배당을 좀 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배당을 잘하면 사실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제가 똑같은 정유주인데 약간 좀 높게 거래되는 게 S오일이었어요. 네. S오일이 배당을 많이 줬죠. 많이 줬죠. 예. 또 이제 정유주가 있는데 예. S오일만 많이 올라. 그러니까 퍼도 높고 그죠? 다른 데는 배당을 잘 안 해요. 저는 S오일을 가져본 일은 없어요. 하여튼 배당을 잘하면 똑같은 조건에서도 주가가 오르는 건 분명해요. 네, 근데 그거 한번 보여주었던 건데 어떻게 하면 그 배당 성량을 높이냐.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고려되는 게 쉽게 생각하는 게 이제 배당 소득세죠. 배당 소득세를 내리면 배당을 많이 나지 않을까? 근데 전에 잠깐 해봤는데 꼭 그렇지가 않더라라는 거예요. 세금만 줄여가지고 하지 말자 이래가지고 도로 철회해버린 일이 있어요. 네. 한 3년 해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럼 이게 요것만 세금만 바꾼다고 되냐는 지금 영구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거기에다가 예를 들면 몇 가지 좀 보완 조치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예를 들면 이제 곧 생기는 부작용들을 좀 막는 아주 입법을 복잡하게 하는 거죠. 정교하게. 그렇게 해서라도 배당소득세를 낮추고 거기서 생기는 부작용을 좀 완화하고 문제될 만한 것들은 제거하고 이렇게 해서 배당 성량을 높이는데 도움은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근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별로 조금 늘긴 늘었는데 세금이 확 많이 더 줄었다 이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제가 의견 하나만 한번 해보시죠. 그게 아마 배당소득 증대세제라고 네네. 박근혜 정부 때 3년간 한시적으로 네. 했다가 나중에 이제 일몰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당시랑 지금이랑 국내 주식 투자자 수를 비교하면 한 3배는 늘었을 겁니다. 아, 네. 그러니까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확대됐을 것이다. 이거는 조금 더 정밀하게 연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이런 의견 좀 드립니다. 네, 네. 하여튼 배당 성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좀 강구를 하긴 해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배당 성량 낮은데 불이익을 준다든지 참 이성희 의원이 그 연구 우리 잠깐 했었잖아요. 네. 네, 배당 성량이 높으면 이제 배당 소득세를 확 낮춰주고 별로 안 높으면 그냥 49.5%. 네, 이런 네. 방법도 있겠다고. 맞습니다. 단순히 분리과세를 하게 되면 세수 감소가 이제 수조 원대가 예상이 되고 얼마만큼 배당이 늘어날 거냐 하는 거는 알 수가 없고. 알기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 배당 성향이 한 평균 26% 정도 되는데 그거를 35% 정도로 평균을 높이는 거를 1차적인 목표로 해서 이제 배당 성향 35% 이상인 회사들의 배당으로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를 해서 세제 혜택을 주면 아래에 있는 회사들은 위로 올라가고자 하는 이제 유인이 생겨서 배당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또 현재 35% 이상인 기업들은 308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감소하는 세수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예측이 가능합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연간 한 2천억 원 정도 이제 윗부분에선 줄어드는데 이제 밑에서 이제 유인이 생겨서 늘어나는 배당 세수까지 합하면은 이게 어느 정도 상쇄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배당은 안 하고 회사의 자산은 계속 늘어나고 자산 가치는 올라가니까 회사에 자꾸 쌓이잖아요. 나중에 상속세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거 주가를 또 낮춰야 되고. 네. 그러니까 이 이상한 자회사, 계열회사 비슷한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일감을 모아준다든지 비싸게 사준다든지 싸게 제공한다든지 이런 사실 부당거래를 통해서 자산 빼돌리기를 하는데 이건 아주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봉쇄해야죠. 근데 그게 사실 공정거래위가 하는 일이기도 하고. 네, 네. 하여튼 실제 집행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그런 고민도. 공직자분들의 급여 일부분을 코스피 코스피. 예. 그리고 계속 좋은 높아지게 아이디어가 하는 네. 스톡옵션 같은 거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봤는데 저는 이제 지역 카페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돈을 써라. 그래서 그걸로 지급하는 걸 연구를 했는데 안 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ETF도 안 됩니다. 임금은 현금으로 직불하여야 한다.
대원칙, 임금에 대한 대원칙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시죠. 국회의원분들이라도 예. 국회의원분들은 임금이 아니니까 네.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제도를 잘 바꾸면 됩니다. 사실은 국회의원들을 압박할 게 아니고 수사기관이 주가 조작 이런 거 잘 잡고요. 공정거래위가 좀 잘 잡고 증권거래소가 감시 잘하고 그다음에 산업정책 잘 만들고 저 휴전선에서 총 쏘고 막 괜히 화나가지고 막 대남 대북방송하고 싸우고 이런 거 좀 줄이면 주가 올라가요. 그리고 상법 개정은 당연히 해야 되고 저는 이 상법 개정을 국민의힘이 거부하는 게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자기들이 하자고 했잖아요 원래. 맞습니다. 자기들이 막 생생내지 않았어요? 하자고? 맞습니다. 그 이상한 집단이에요. 분명히 내 기억으로는 그쪽에 당대표니 뭐 이 사람들이 다 이거 상법 개정하자고 자기들이 설레 발표했잖아요. 근데 실제 하니까 반대를 해고 심지어 거부권 행사까지. 근데 이런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자사주 소각은 그래서 저희가 자사주 소각을 원칙이라고 표현했던 이유가 예외 없이 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나름의 사정이 있는 경우가 있을 테고 또 기존에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에 뭔가 고유의 목적이 있는데 그걸 강제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 그 약간 이제 융통성을 발휘한 거죠. 근데 기존에 보유한 걸 대상으로 할 건지 또 어느 정도까지 할지는 사실 좀 뭐 세부적인 정책 위반할 때 입법할 때 좀 자세히 살펴보고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걸 뭐 미리 다 우리도 알 수는 없고 그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은 들어보고 또 토론도 해보고 시행도 해보고 그러면서 조금씩 조정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소각을 하자. 주가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경제를 살리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최대 과제 같아요. 그 중에 금융시장 정상화, 자본시장 정상화는 정말 조금만 신경 쓰면 쉽게 어느 정도는 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뭐 키를 들고 있는 건 아니니까. 앞에 10장의 이미지 카드가 놓여 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바를 카드로 한 장씩 골라주시고 그 카드 소개와 함께 마무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금알이 있네요. 제일 좋은 그림입니다. 제가 사실 오늘 넥타이도 황금색으로 황금알이요? 메고 왔는데요. 이게 사실 작년에 금투세 때문에 그 황금알은 나는 거위를 좀 배를 가를 뻔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 시장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키워가는 시장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이제 시세 차익 위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거위를 잡아먹는 투자. 그게 아니라 그 거위 안에서 꾸준히 황금알이 나오는. 그래서 앞에서도 뭐 배당소득세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건전한 시장을 좀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다른 건데 이걸로 이게 지금 래프팅 사진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사실 이런 상황이죠. 자칫 뒤집어질 수도 있고 그러긴 한데 충분히 우리는 이 경유를 이겨낼 수 있다. 요 경유를 지나가면 평평한 아주 평온한 바다는 아니더라도 강릉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저력을 믿죠. 정치가 좀 정상화되기만 하면 국민들한테 거짓말하지 않고 또 실력도 좀 있고 국민을 존중하면 국민들의 힘을 제대로 모으면 저는 얼마든지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세계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나 지금 궁금해야 합니다. 선진국이라고 그랬는데 콘텐츠나 문화 수준도 되게 높은 줄 알았는데 무슨 군사 쿠데타를 하더라. 근데 그걸 또 어떻게 해가지고 응원봉을 들고 이겨내더라.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제가 오늘도 어떤 기사를 하나 봤는데 외국에서 그런다고 해요. 저기 지금 대통령도 없는 상태에서 저게 어떻게 저게 안정적으로 나라가 유지가 되고 있을까? 다른 데 같으면 생 난리가 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해요. 네, 우리의 위대함이죠. 래프팅하는 이 선수들처럼 힘을 모아서 박자가 잘 맞아야 된다고 해요. 박자를 잘 맞춰서 경랑을 잘 이겨나가고 정말 평온한 넓은 호수가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Tariff.